자, 오늘 선반 가공 이론 시간에 1차시 수업은 선반의 절삭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선반의 절삭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가공품을 만드는 데 목적이 어떤 재료를 값싸게 사서 이것을 잘 가공해서 어떤 비싼 제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죠.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면 잘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싸게 파니까. 그러면 잘 가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가공법 중 하나인 선반의 절삭을 잘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자, 요 뜻이에요. 그러면 잘 가공하기 위해서 선반 가공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잘해주면 능률이 높아질지, 어떤 부분을 좀 잘해주면 제품의 표면 거칠기가 좋아질지 등등에 대한 선반의 절삭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선반의 절삭 능력에 대한 정의를 써볼게요. 자, 여기서 재료를 잘 가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절삭 능력이 되게 좋아야겠죠. 선반은 절삭 가공 기계니까. 절삭 능력. 그럼 절삭 능력은 어떻게 했을 때 절삭 능력이 좋다라고 할 것인가를 보면, 먼저 절삭약의 크기랑 가공면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절삭량의 크기는 얼마나 많이 절삭을 할 수 있느냐, 능률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가공면의 상태는 가공품의 표면 거칠기, 즉 품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 거칠기. 자, 그러면 절삭 능력이라 함은 많은 양을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면 절삭 능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삭 능력을 좋게 하려면,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절삭 능력이 좋아지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절삭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지, 절삭 능력을 우리가 좌지우지 해주는 큰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어떤 거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가 되냐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절삭 속도고요. 2학년이면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런 공식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송 속도, 그리고 절삭 깊이.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절삭 조건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절삭 능력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절삭 속도를 볼게요. 첫 번째, 절삭 속도. 커팅 스피드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정의는 자, 공구와 공작물의 상대 속도, 이게 기본적인 정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쓴 가공물이 단위 시간당 공구 인선을 지나가는 원주 거리. 이거는 선반 가공 같은 경우에 공작물을 회전시키는 상태에서 절삭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작물이 회전체죠. 그래서 원주 거리가 바로 직선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공구 인선은 공구 끝이에요. 그러니까 공작물이 단위 시간당 공구 인선을 지나가는 원주 거리, 가공물이 공구의 날 끝을 얼마나 많이 지나가느냐, 거리, 시간당 거리죠. 그게 속도죠. 여기서의 거리는 가공물이 회전체이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주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잠깐 볼까요? 자, 원주라고 하면 원의 이 둘레 길이를, 원을 딱 잘라서 쭉 펼쳐놨을 때 이 원 띠의 길이를 말하죠. 그 길이 구하는 공식이 우리 뭐였죠? 보통 수학 시간에 2파이 r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었죠?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라고 배운 거 기억나죠? 근데 우리 선반 가공에서 뭐 CAD도 해봤고 여러 가지 도면도 봤겠지만 보통 지름으로 나타내요. 반지름이 아니라, 여기 반지름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파이 d라고 해두시면 좋고요. 외워두시면 좋고, 요거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외워두시면 좋아요. 여기가 4분의가 되는 이유는 r이 2분의 d이기 때문에 2분의 d를 제곱하면 2는 4가 되죠. 그래서 이 공식으로 사실 더 많이 써요. 위에 공식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도면에나 어디에나 다 지름으로 거의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걸로 알아두면 더 편해요. 그래서 절삭 속도 구하는 공식이 V는 1000분의 파이 dn, d로 쓰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공작물을 그려볼게요. 공작물이 이렇게 생겼죠. 자, 공작물의 지름이 D. 우리 CAD나 어떤 기계 도면에서는 단위를 생략하면 밀리미터로 보죠. 그리고 여기 바이트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때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 다음 바이트가 이송을 하죠. 이때 분당 회전수를 우리가 RPM으로 표시를 하고 단위로는 기호로는 N을 쓰죠. 자, 공식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원주 구하는 공식이 파이디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회전을 해요. 분당 회전으로 말고 먼저 한 바퀴당 회전 거리를 봅시다. 자, 얘 공작물이 한 바퀴를 돈다. 한 바퀴. 그러면 한 바퀴를 돌 때 바이트 끝이 공작물을 지나간 거리가 한 원주가 되겠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원주 구하는 공식은 파이 D였죠. 파이 D. 자, 한 바퀴 돌 때 원주 거리가 파이 D면 그러면 N 바퀴를 돌면 1 곱하기 N이 N 바퀴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파이 D 곱하기 N을 하면 돼요. 한 바퀴에 파이 D 거리만큼 앞으로 나아갔으면 N 바퀴를 돌면 파이 D 곱하기 N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리. 예를 들어 두 바퀴다. 그럼 여기 2 넣으면 되겠죠? 여기도 2. 세 바퀴면 여기도 3. 네 바퀴면 여기 4. 그러면 N 바퀴면 N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는 파이 dN 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V는 파이 dN이 아니라 1000분의 파이 dN이라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이유는 자, 우리 속도 같은 경우에는 미터 퍼 미닛으로 단위를 씁니다. 미터예요. 근데 우리 기계에서 D는 보통 뭘로 쓰죠? 밀리미터로 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단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1000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둘 다 미터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는 1000분의 파이 D N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단위는 미터 퍼 미닛. 여기 분단위는 이 회전수가 1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이에요. 저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선반 가공할 때 회전수를 뭐 300rpm도 있고 뭐 800rpm도 있고 1200rpm도 있죠. 회전수가 요거죠. 그 회전수를 우리가 높여줄수록 절삭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삭 속도가 빨라지게 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좀 이따 절삭 속도, 이송 속도, 절삭 깊이의 정의를 다 본 후에 같이 봅시다. 자, 두 번째 이송이에요. 이송. 이송은 피드라고 합니다. 이송은
자, 이송은 공작물의 1회전마다 절삭 방향으로 절삭 공구를 이동하는 길이를 말해요. 그림으로 볼까요? 자, 우리 계단 가공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원통형 모양이었지만 계단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절삭을 할 수 있죠. 그때 바이트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얘 1회전당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피드 이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한 바퀴에 F 길이만큼 갔으면 N 바퀴를 갔다. N 바퀴를 돌았다. 그러면 F 곱하기 N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송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절삭 깊이예요. 이거는 간단히 공구의 절삭 깊이예요. 1회에 절입하는 량 있죠? 그거를 절삭 깊이라고 합니다. 자, 선반의 절삭 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세 가지가 바로 절삭 속도, 이송 속도, 그리고 절삭 깊이였는데, 절삭 속도는 공구와 공작물의 상대 속도, 이송은 공작물의 1회전마다 절삭 방향으로 절삭 공구를 이동하는 길이, 그리고 절삭 깊이가 공작의 절삭 깊이였죠. 그럼 이 3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네 번째. 이것들이 절삭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잘 알고 가공을 하면 절삭 능력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겠죠? 자, 영향은 크게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표면 걸치기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자, 표면 걸치기라고 하면 제품의 품질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공구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자, 공구 수명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경제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물건을 만드는데. 그리고 공구 수명이 빨리 다르면 공구를 그만큼 빠르게 많이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더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100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원래 10분이면 되는데 공구가 빨리 수명이 닳아서 100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되게 경제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삭 능률.
얼만큼 빨리 많이 가공을 하느냐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각각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표면 거칠기가 뭐죠? 이것은 표면 거칠기의 정의는 가공물 표면에 나 있는 요철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체든 그냥 봤을 때는 혹은 잘 가공을 했을 때는 매끈매끈한 것처럼 보여요, 표면이. 근데 실제로 매끈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확대를 해보면 요철이 무조건 있습니다. 자, 그 요철이 뭐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게 바이트라고 합시다. 이게 공작물이고 이거를 바이트라고 합시다. 그럼 절삭을 하게 되면 매끈해 보이지만 실제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요철이 나 있어요. 이 요철을 표면 거칠기라고 해요. 자, 여기를 공구의 인선, 이 공구 끝도 뾰족한 게 아니라 끝이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확대를 하면 둥그렇죠. 이때 이 반지 반경을 우리가 R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1회전당 얘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리를 피드 이송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F 1일 때, 자, 표면 거칠기는 이 요철이라고 했죠. 특히 가장 움푹 패인 곳이랑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의 차이가 맥시멈이겠죠. 그래서 표면 거칠기의 맥시멈. 이것을 수학적으로 막 증명을 해보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 하면 표면 거칠기는 8R분의 F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준 거고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자, 여기 공식에 의하면, 자, 이게 표면 거칠기죠? 근데 표면 거칠기는 커질수록 안 좋은 거죠. 작아질수록 매끈매끈한 거죠. 이 간극이 커질수록 엄청 이렇게 가공됐다는 거고, 이게 얇게 돼야 이게 실제로 더 매끈한 거죠. 이건 울퉁불퉁한 거고. 그럼 이거를 낮추려고 하면, 자, 얘가 낮아지려면 요게 줄어들면 되겠죠. 이송이죠. 1회전당 이송하는 거리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낮춘다는 말은 얘를 이송하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선반 가공할 때 천천히 바이트를 이동시키면 표면 거치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구 수명은 공구가 공작물을 정상적으로 절삭할 수 없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뜻합니다. 수명이 다했다 이런 말을 하죠. 정상적으로 절삭할 수 없게 됐다는 거는 뭐 마모돼서 내가 원하는 치수로
절삭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나 혹은 공구 인선이 파손되어서 절삭 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거나 이거를 공구 수명이라고 합니다. 또 공구 수명도 절삭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3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게 또 절삭 능률이 있죠. 일정 시간에 해낼 수 있는 절삭량을 절삭 능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절삭 3요소란 절삭 속도, 이송 속도, 절삭 깊이였는데 이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표면 거칠기랑 공구 수명이랑 절삭 능률이었어요. 그럼 표면 거칠기는 작아질수록 좋은 거고요. 공구 수명은 길어질수록 좋은 거고 절삭 능률은 높아지면 좋은 거죠. 그러면 그 관계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절삭 속도부터 볼게요. 절삭 속도가 V죠? 절삭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절삭하는 양이 늘어나죠. 절삭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정 시간에 해낼 수 있는 절삭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능률이 올라가는 거.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절삭 속도를 높이게 되면 또 어떤 영향이 생기냐 하면 자, 공구 인선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구 날 끝에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구 인선에 공구 끝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공구의 마모가 촉진돼요. 공구가 빨리 닳는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구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공구 수명은 늘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절삭 속도를 V를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절삭량을 늘려서 능률을 올릴 수 있으면서 공구의 수명을 너무 망치지 않을 정도의 속도,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인 노하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절삭 속도, 이송 속도, 절삭 깊이를 크게 하면 공구 수명이 많이 단축돼요. 그리고 이송 속도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이송이 한 바퀴당 절삭 방향으로 나아간 거리죠. 그럼 이송의 속도라고 하면 한 바퀴 돌릴 때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의 속도, 분당, 회전수당 나아가는 거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송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절삭 능률은 오르겠죠. 근데 빨리 하게 되면 아까 봤던 이 그림을 보면 빨리 지나가게 되면 요게 늘어나는 거죠. 길이가. 그러면 되게 많이 거칠거칠한 표면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송 속도는 천천히 할수록 표면 거칠기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송 속도를 크게 하면
표면 거칠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삭 속도를 무조건 높이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이성 속도, 절삭 깊이를 높이면 능률은 좋아지지만 제품의 품질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성 속도, 절삭 깊이 같은 거를 높게 하면 공구 인선의 온도가 올라가서 공구 수명이 단축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거는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공구 바이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절삭량을 좋게 하면서 크게 공구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고 크게 표면 거칠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 노하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몇 RPM으로 해, 이송 속도는 몇 미터 퍼 미닛으로 해,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도 어떤 것들이 무엇에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선반 가공을 하든 무슨 가공을 해서 완성품이 나왔을 때 완성품의 표면 거칠기 혹은 완성품이 나오는 개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조절해 줘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표면 거칠기가 되게 안 좋아. 그러면 이송 속도를 한번 낮춰보는 거예요. 혹은 공구 인선이 너무 빨리 망가져, 너무 빨리 마모가 돼. 그러면 절삭 속도를 조금 줄여볼 수도 있고, 절삭 깊이를 좀 줄여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절삭을 해주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삭 조건을 알면 본인이 나중에 완성해낸 공작물을 보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능사 시험에도 도달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실제 회사에 갔을 때 실제 작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공작물, 완성품을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고 실제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바로 다 기술력입니다. 자, 오늘 한 내용 한번 쭉 볼게요. 자, 오늘은 선반의 이론 1차 시였는데요. 선반의 절삭 조건에 대해서 봤습니다. 절삭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절삭 속도, 이송 속도, 절삭 깊이의 정의를 먼저 봤어요. 자, 절삭 속도라고 하는 거는 커팅 스피드라고도 하고 공구와 공작물의 상대 속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회전체이기 때문에 가공물이 단위 시간당 공구 인선을 지나가는 원주 거리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고요. 이때 공식은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라고 했습니다. 파이 d가 나온 이유는 원주를 구하는 공식이 파이 d고요. 그리고 우리는 분당 회전하는 분당 거리인 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n을 곱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송 피드는 공작물이 1회전마다 절삭 방향으로 절삭 공구를 이송하는 길이를 이송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절삭 깊이는 공구의 절삭 깊이를 뜻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절삭 3요소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느냐? 공작물이 표면 거칠기에도 영향을 주고요. 공구 수명에도 영향을 주고 절삭 능률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로 표면 거칠기에 영향을 주는데, 표면 거칠기라는 거는 가공물 표면에 나 있는 요철을 표면 거칠기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요철이 적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리고 공구 수명은 공구가 공작물을 정상적으로 절삭할 수 없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뜻하는데, 그러면 공구 수명이 길면 좋겠죠. 그리고 절삭 능률은 일정한 시간에 해낼 수 있는 절삭량을 뜻하는데요. 일정 시간 동안 많은 절삭을 해내면 또 좋겠죠. 어떤 공작물 재료를 사용을 하느냐, 어떤 공구를 사용하느냐, 어떤 기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절삭 속도와 이송 속도와 절입 깊이를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의 품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가공 조건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예요. 자, 절삭 속도를 높이게 되면 절삭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삭 능률은 올라갑니다.
근데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하면 공구의 날끝 온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공구가 쉽게 마모되고 쉽게 부서지게 돼요. 그러면 공구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그러면 공구를 구입하는데 돈도 들고 공구를 교환하는데 시간도 들고 그럼 오히려 절삭 능률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절삭 속도가 높다고 무조건 절삭량이 높아지는 건 아니란 뜻이죠. 자, 그리고 절삭 속도랑 이송 속도랑 절삭 깊이를 높이면 절삭량은 늘어나서 절삭 능률은 커지지만 결론적으로 공구 수명이 단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송 속도를 높이게 되면 회전당 이송하는 거리를 늘리게 되면 너무 빨리 이송을 하니까 표면 거치기 요철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표면 거치기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송 속도로 절삭을 해줘야 돼요. 빨리 해서 많이 가공을 해도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적절한 절삭 속도, 이송 속도, 절삭 깊이를 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